side. Then Ibuanga to Son. Son on the turn. Scores. Just like. 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6 MLS 전반기가 확실히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올스타전이 끝났으니까요. 손흥민은 올스타전 MVP뿐만 아니라 기자들조차도 올스타전 주인공은 단연 손흥민이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손흥민도 내년에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행복해했습니다. 손흥민은 2026년 행복한 이 이벤트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밴쿠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하길 손흥민은 새벽 2시에 밴쿠버에 도착해서 이틀 자고 바로 빅매치를 치러야 합니다. 네, 손흥민의 소속팀 LAFC 대 밴쿠버의 빅매치가 밴쿠버 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기는 19라운드부터입니다. MLS 30개 팀 중에 이미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LAFC는 현재 18라운드까지 치렀고 승점 33점으로 서브 컨퍼런스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 1위인 밴쿠버와 산호세가 LAFC보다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 1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팀은 단연코 LAFC입니다. 파워랭킹도 3위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3연승 중이고 이 가운데 손흥민도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LAFC는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넣었습니다. 어떤 팀도 LAFC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공동 1위 팀이고 손흥민의 우승을 물거품 만들었던 바로 그 팀입니다. LAFC는 밴쿠버와 실질적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MLS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밴쿠버 원정에서 LAFC가 0대2로 끌려가다가 손흥민이 후반에만 2골을 몰아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밴쿠버가 승리하면서 손흥민의 첫 시즌 우승 도전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도 서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예전에 밴쿠버 감독을 했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경질됐었는데 LAFC 감독이 되고 처음으로 밴쿠버를 상대하고 승리가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밴쿠버는 압박이 가장 강한 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죽하면 손흥민도 인터뷰를 통해서 밴쿠버를 강하게 경기했고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뮬러를 만났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도발을 하기도 했죠. 경기 전에 구글에서는 LAFC가 밴쿠버에게 승리할 확률이 23%에서 27%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LAFC의 3연승이 우승 후보들을 상대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밴쿠버는 차원이 다른 팀이라고 평가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고 위고 요리스 골키퍼, 체베르코, 에론롱, 포르테우스, 홀린세드, 델가도, 초니에르 틸먼, 부안가, 셰펠버그,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도 베스트 라인업으로 뮬러도 출전을 했습니다. 밴쿠버는 한국 교민들도 많은 만큼 태극기가 정말 많이 보였고 3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운집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완전 대반전이었습니다. LAFC가 완전 초토화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마치 LAFC가 2600m 고지대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밴쿠버는 빠르고 역동적이었고 아닌가요? LAFC가 느리고 우왕좌왕하고 밴쿠버의 파상 공세를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LAFC가 올 시즌 통틀어서 전반 10분 안에 4개 이상의 슈팅을 허용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LAFC가 밴쿠버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도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 큰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굳이 편을 들자면 LAFC가 밴쿠버의 인조잔디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밴쿠버의 압박이 거세고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면 LAFC는 역습 상황으로 상대를 위협해야 하는데 전반 30분까지 전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답답해하면서 수비 가담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고 중원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LAFC가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밴쿠버의 체력 소모가 엄청났을 텐데 이렇게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LAFC의 절반에 성공이 될 수도 있죠. 밴쿠버의 골까지 터졌지만 다행히 옵사이드로 무산되었고 LAFC는 이대로 전반을 무승부로 마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 37분
대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LAFC 진영에서 롱볼로 배달을 했고 경합 상황에서 셰필버그가 버텨내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을 했고 그게 통하면서 부안가에게 볼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2대2 상황. 부안가의 스피드라면 단독 돌파로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안가가 완전 손흥민 빠인 거 아시죠? 손흥민은 이미 상대 수비수가 집중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안가가 공간이 더 넓었는데 그럼에도 손흥민에게 해결하라고 패스를 해버리면서 이 좋은 찬스가 무산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자마자 역으로 턴을 하면서 상대를 속였고 곧바로 슈팅을 해버리면서 원샷 원킥. 상대 일본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이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 폭발. 네, 손흥민 리그 4경기 연속골이 폭발한 순간입니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손흥민이 밴쿠버 킬러입니다. 2경기에서 3골째예요. 시종일관 밀렸던 망하고 있었던 이 경기를 손흥민이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밴쿠버 선수들은 당황하는 게 역력했고 뮬러도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LAFC는 경기에 슈팅이 단 1개였는데 그게 손흥민이었고 그 단 하나의 슈팅이 골이었습니다. 전반전 밴쿠버는 7개 슈팅을 때렸고 기대 득점값이 0.47이었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LAFC는 요리스 골키퍼의 활약과 함께 버텨내더니 손흥민의 17% 확률의 선제골과 함께 전반전 1대0으로 앞서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LAFC 현지 팬들도 손흥민은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 악몽에 재현되는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 바꿨다. LAFC 공격진은 최강이다. 부안가가 욕심을 버리다니 더 놀라워. 손흥민의 이 턴은 나를 소름 돋게 했어. 후반에는 이렇게 당하기만 하지 말자. 손흥민은 LA의 영웅이야. 손흥민이라면 헤트트릭도 가능할 거야. 밴쿠버는 분명히 지칠 거야. 손흥민 멀티골 등등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후반전에 LAFC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이제 리그스컵이 시작됐지만 이 경기에 올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만약 70분 안에 한 골이 더 나온다면 손흥민을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아슬아슬하다면 손흥민의 풀타임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전도 밴쿠버의 주도였습니다. LAFC를 응원하면서 버티고만 있는 걸 보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수비가 잘 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딱 75분까지만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크로스에 체베르코가 뮬러를 막으려고 하다가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황당한 파울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다 된 밥이었는데 망했네요. 네. 뮬러가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가 시간은 5분까지 주어졌지만 아쉽게도 승부를 보지 못하면서 1대1로 마무리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멋진 터닝슛 골을 본 만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겠네요. 손흥민의 4경기 연속골, 올스타 포함 5경기 6골 폭발. 와, 미쳤죠?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옷이 왕기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1000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쏜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소리 시대